MBTI가 요즘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창작하는 작가도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작가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작가 생활에 활력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마다 소설을 쓸 때의 출발점이 전부 다릅니다. 누군가는 인물에서 이야기를 빚어내고 누군가는 구축된 배경에서 이야기가 솟아나오고 또 누군가는 주제가 반드시 정해져야만 이야기를 짜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공통적으로 클라이막스에서 출발하는 글쓰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런 클라이막스형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소설의 인물, 배경, 주제 이 많은 것들이 절정으로 갈수록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후반의 절정에 대한 재미는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한 방을 갖고 있는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설로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상적인 매체로 바뀌기가 쉬운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클라이맥스형의 단점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등장인물들이 조금 기계적으로 플롯에 이끌려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주제의식 혹은 작품을 다 읽고 나서도 곱씹게 되는 여운 같은 것이 저 같은 클라이맥스형 작가들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클라이맥스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롯형 작가와 캐릭터형 작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뚜렷한 그리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미스터리 요소 그리고 계속 서스펜스와 스릴을 주는 작품들이 플롯형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야기 구조를 음미하면서 독자들이 후반부를 추리해가면서 나름의 플롯을 짜가면서 쫓아가게 되는 작품들이 주로 플롯형 작가들이 쓰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플롯형 작품에 뭐가 있을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테넷, 인셉션 이런 영화를 쓴 놀란 감독이 굉장히 대표적인 플롯형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캐릭터형 작가는 핵심이 되는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일종의 케미가 작품 전체의 매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독자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고 극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캐릭터가 사건을 직면하는데 그 사건 자체가 조금 독자의 흥미를 좀 떨어뜨리거나 이미 익숙한 구조이거나 살짝 지루한 템포여도 하차하지 않는 거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그리고 로맨스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 연쇄살인마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마라는 좀 신선한 설정으로 극을 이끌어 나갔던 덱스터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재미라는 요소를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미스터리와 서스펜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예요. 독자인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품의 비밀을 몰라.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직접 예상해보는 재미도 있고 그 예상이 벗어나는 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쾌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 중점의 작법에서는 독자와의 두뇌 게임, 트릭, 플롯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반대축에는 서스펜스형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스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미스테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서스펜스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몰입감입니다. 자, 흔히 많이 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포영화를 보고 있고 카메라 앵글은 복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가까운 복도의 구석에는 도끼를 든 살인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정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저 카메라 멀리서부터 렌즈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쫄깃쫄깃해지죠. 그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서스펜스입니다. 작가가 독자와 관객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건 이 정보량을 컨트롤을 하는 작가가 바로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스테리형 작가와 서스펜스형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발산형 작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드러내려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표현 욕구가 아주 강한 거고 자기 작품의 소재가 고갈되는 일이 드물어요. 왜냐면 계속 표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반대로 수렴형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서 이 작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테마를 포착해내는 민감한 감성이 장점인, 자기를 거울 삼아서 작품을 마치 빚어내는 것 같은 수려명 작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로 이런 수려명 작가들의 작품은 깊은 울림을 주고 또 한 작품 한 작품을 쓸 때마다 작가가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 또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순발력형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발력형 작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재미를 주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작품의 분량뿐만 아니라 작품을 쓰는 기간도 이런 작가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거꾸로 지구력형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작가님들은 아주 긴 분량의 장편소설을 쓰는 지구력을 갖고 있고요. 또 긴 호흡을 이끌어 나가는 인내심도 있고 매일매일 연재 생활을 계속하는 성실함,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작품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내가 어떤 유형의 작가인지 조금 막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습작을 꾸준히 쌓아 올리면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어떤 징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작가에 속하는지 알면 그 유형의 작품들이 또 뭐가 있을지 레퍼런스로 삼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유형에 속한 다른 작품들을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풍성한 작법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